안녕하세요. 크롱사사입니다. 네, 현재 시간은 2026년 8월 22일 오전 6시 20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77,676달러고요. 일주일 만에 어마어마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아주 강하게 지금 만들어진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24년 3월 알트 최고점 자리였죠. 여기에서 형성된 이 하락 다이버전스 추세도 지금 상황에서는 돌파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2024년 3월부터 만들어진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 추세가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도 이번 반등 과정에서 돌파가 되었습니다. 둥글게 만들어진 이 하락 다이버전스 추세도 이번 반등 과정에서 돌파가 지금 상황에서는 되었네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조금 더 봐야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이제 79,400달러 부근에서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 자리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게 되면 한눈에 보셔도 중요한 두 개 이평선에 여기를 한 방에 뚫는다라는 건 쉽진 않을 거고 여기가 한 방에 뚫린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히 이 60주 EMA의 의미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됐죠. 그리고 이제 월봉으로는 직전 반등에 콩하고 대가리를 채워 맞은 이렇게 20개월 EMA의 저항을 받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비트 현물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까지 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치 지금 뭐 유튜브 분위기는 하락장이 끝난 분위기인데 물론 이제 뭐 유튜브 특성상 조회수를 빨아야 되기 때문에 뭐 좋은 얘기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사면 안 돼요. 그냥 원화 기준 비트를 1억 이상에 사면 그건 그냥 포모에 산 겁니다.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 게 아니고 그냥 원화 기준 비트를 1억 이상에 그냥 매수 버튼을 눌렀다. 저는 이거 근거를 가지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니까 이것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차트 구조를 알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이걸 보더라도 사면 안 돼요.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최소한 여기 뚫리는 거 보고 사셔야죠. 사더라도 지금 이제 여기를 못 뚫고 꼬꾸라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사는 건 그냥 여기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여기도 막 뚫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덥석 샀다. 원화 기준 1억 달러 차트 기준 75,000 막 그런 데에서 하면서 사버렸다. 이건 그냥 포모 매수했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시즌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점이 이미 나왔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세장이 끝났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서 하고 사신 분들은 이번 달 월봉이 79,000 위에서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한 2주 정도 남았죠. 주봉 자체가 여기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지금 사신 거예요. 여기에서 사신 거라고요. 그잖아요. 여기 콩 맞고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제, 그제 뭐 이렇게 매수하신 분은 저는 결코 좋은 판단을 하신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4분기에 저는 충분히 이게 6만 달러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실거리가 너무 많아요. 대신 저는 여기에서 시즌 저점이 나왔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여기가 시즌 저점일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이제 여기에서 5분할 매수 설정한 자리가 여기죠. 이 75K 깨질 때 이제 미니 시즌 종료를 말씀드렸고 하루에 영상 3개씩 올려드리면서 여기 깨질 때 미니 시즌 종료를 말씀드렸고 4분기에 쌍바닥을 찍을 것이다. 뭐 당분간 또 쉬어야죠.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스트레티지 물량 매도 이슈가 빠르게 터지면서 쌍바닥이 여기에서
빠르게 떴기 때문에 전략 수정이 불가피했죠. 매수 시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5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고, 게시물로 남아 있겠지만 제가 원화로 마지막 왜냐면 이때 역부였으니까 테더를 이용해가지고 굳이 비트를 살 이유가 없었죠. 원화 이용해가지고 비트를 사야 되는데 당시 원화가 녹고 있었으니까 원화로 마지막 비트 매수 가격 설정한 게 8,800일 겁니다. 근데 8,800에 매수량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서 한 틱 더 해가지고 8,810만 원에 매수를 걸어놔라. 거기가 이제 5분할 매수 영역의 가장 최종 매수 단계다. 8,800에서 매수 마무리. 분할 매수 마무리죠. 근데 실제 이제 원화 기준 저점은 8,850만 원 정도일 겁니다. 이게 아마 지금 즉 지난 6월 말에 찍었던 최저점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시즌 종료 선언 이후에 여기는 좀 이제 반등 좀 크게 이제 먹어보겠다고 들어갔던 자리였는데 결국 케빈 오씨가 연준 임명되면서 그다음에 뭐 스트래티지 또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까지 분할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여기 넘어갔을 때 역시 여기 구간에서는 여기에서 물려 있는 물량, 여기 물려 있는 물량을 빠르게 탈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7만 달러 위에서 산 물량은 약 2절 또는 본절로 좀 탈출하시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좀 더 한번 좀 지켜보자. 이때 20주 EMA를 뚫었으니까. 하지만 결국 75K 라인이 여기가 깨지면서 여기서는 이제 사실 또 미니 시즌 종료 느낌으로 4분기에 이제 쌍바닥이니까 이때가 5월, 6월이었으니까 6개월 정도, 최소 5, 6개월 정도는 또 쉬어야 되는 먹을 거 없는 구간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고,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여기를 찍는 바람에 5분할 매수 전략을 그것도 원화로 이때 역부가 좀 상당했으니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스트래티지 지금 차트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매수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인 매수 전략이었다라는 게 지금 와서는 이제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장대 양봉에 어제 그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라는 말씀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큰 저항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콕 하고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일정상도 별로 좋지 않고요. 이게 하락 구실거리가 워낙 많아요. 9월에는 이제 9월은 5월과 함께 원래 주식을 하면 안 되는 달입니다. 사악한 달이에요. 사악한 달. 가장 매매 난이도가 어려운. 이게 조금만 이제 얘기 처음 드리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때 결국 우리 5월에 이 대폭락이 나왔다고요. 결국 이때 우리 5월에 이 하락빔이 나왔다고요. 5월부터 이게 딱 한 달 동안 5월 한 달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9월 한 달 동안 이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단 저점은 갱신되지는 않을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점은 갱신되지 않을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고 약세장이 끝났다 이런 얘기하는 건 너무 섣부른 얘기라고 저는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그나마 현물 매수면 괜찮은데 여기서 추격 매수를 들어가는 전략은 저는 상당히 좀 이제 뭐 그냥 심리적으로 쫓겨가지고 들어간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5월 한 달 동안 여기가 5월 11일이고 이 긴 꼴이 나온 게 5월 마지막 날이에요. 구실거리 너무 많습니다. 그냥 물어볼게요. 9월에 클래리티 고반 통과 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아무도 자신 못할 겁니다. 실사 뭐 9월을 무사히 넘긴다 칩시다. 11월 중간 선거에 트럼프가 이제 대패하면서 트럼프 빔이 아래로 뜨면 계산되셨어요? 12월에 세금 확정빔 계산되셨습니까? 이런 계산도 없이 여기에서 매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대신 확정할 수 있는 건 아주 높은 확률로 대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주 높은 확률로 주봉 종가상, 그것도 주봉 종가예요. 주봉 종가 가격으로 시즌 저점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추세 뚫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뚫고 더 간다. 추세가 반전이다. 이제부터 상승 사이클 시작이다. 이 관점은 너무 조금 섣부른 관점이지 않는 설레발이다 이거죠. 이게 9월부터 해가지고 이게 만만치 않은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론 그건 있습니다. 네. 이 중요한 이제 이평선 라인을 일단 여기를 뚫어놨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미니 시즌 종료 라인으로 말씀드렸던 이 75K를 뚫어놨으니까 네. 대응할 여유는 있죠. 75K를 뚫어놨으니까. 네. 참고로 이 75K는 스트레티지 비트코인 매수 평단입니다. 지금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이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섰어요. 네. 좀 공교롭죠. 네. 제가 미니 시즌 종료로 말씀드렸던 이 75K 헤드앤숄더 만들면서 떨어졌던 이게 지금 스트레티지의 매수 평단입니다. 네. 어제 오늘 스트레티지가 간밤에 떡상한 이유가 드디어 스트레티지 보유 평단이 네. 수익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상당히 좀 달라요. 네.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하고 여기하고 매수하신 분하고 가격적으로는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떤 가격대가 가지는 중요성을 봤을 때 제법 큰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은 75K가 깨지게 되면 좀 탈출을 하셔야 돼요. 네. 6만 달러 또 찍으러 갈 수도 있겠구나. 9월에. 11월에 트럼프 또 선거 패하면서 네.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이 장대 양봉 빔이 나왔듯이 만약에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대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역으로 당연히 하락빔이 나오겠죠. 네, 똑같이. 왜 그 생각은 이제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신 저는 설사 이 트럼프 하락빔이 아래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6만 달러를 이제 주봉 종가로 깰 수 있을까? 네.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여기가 이제 시즌 저점이 컨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주봉 상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다면 아마 높은 확률로 여기가 시즌 저점이었겠구나. 이 다이버전스를 확인한 네. 같은 논리로 여기에서 다 주봉 상다가 떴을 때 여기가 시즌 저점이었듯이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즉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자리고 여기까지 올라간 이상 75K는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간 이상 75K는 이제 무조건 지켜야 되는 자리예요. 그나마 75K 아래에서 사신 분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75K 위에서 이제 뭐 덥석 매수하신 분은 75K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응책 정도는 세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작도도 이제 계속 강조드린 작도였죠. 네. 요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요 작도도 이제 계속 강조드린 작도였고 네. 그래서 여기를 뚫었을 때 이제 기대감이 컸던 거예요. 여기를 이제 뚫고 나왔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제 정확히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왔죠. 네. 여기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미니 시즌 종료의 기준입니다. 차트 구조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여기가 스트레티지의 현재 비트코인 보유분의 매수 평단입니다. 75K가. 그걸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네. 뭐 아시는 분 거의 없겠지만 참고로 이때도 이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건 다들 아시죠. 네. 대략 이쯤에서 이제 DAT 전략을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략 이쯤이었을 겁니다. 네. 스트레티지가 처음으로 DAT 전략을 취했던 게 대략 이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테슬라도 뭐 이때쯤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러면 이것도 뭐 역시 좀 중요한 질문인데 혹시 역사는 항상 뭐 반복되는 기질이 있습니다. 뭐 비단 4년 주기뿐만 아니라 23년도에 새로운 시즌 시작할 때 스트레티지의 평단, 지금 스트레티지 평단 딱 여기에요. 여기가 스트레티지 비트코인 보유 평단입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면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네. 차트 구조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75K가 스트레티지 매수 평단이다. 여기에서 75K 스트레티지의 매수 평단이 깨지면서 그리고 스트레티지가 매수 평단이 깨지자마자 처음으로 물량의 일부를 던지면서 이 하락빔이 나왔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스트레티지 매수 평단 위로 올라가느냐 다시 아래로 떨어지느냐는 시장에 끼치는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정도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21년 사이클에서 스트레티지의 매수 평단이 여기였습니다. 30에서 31K 구간이었어요. 네. 자, 다시 뭐라고요? 30에서 31K 구간이었습니다. 한 번 더 30에서 31K 구간. 네. 어마어마한 저항이 나왔던 구간이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딱 스트레티지의 매수 평단이 이른바 이제 시즌을 만약에 준비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크게 위아래로 벌어져 있긴 한데 좀
분할 매수 영역으로, 즉 스트레티지의 매수 평단을 뚫자마자 이 대폭발이 시작됐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자 다시 한번 2023년도에 여기 최저점을 찍고 올라가던 당시의 스트레티지의 매수 평단은 31K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티지의 매수 평단이 뚫리자마자 사실상 이 사이클이 나왔고요. 네. 단숨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사이클이 나왔다고요. 네. 이해되셨죠? 네. 자, 다시 한번 스트레티지의 매수 평단을 돌파하자마자 전고점을 돌파하는 대상승이 나왔다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ETF 통과라는 호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조금 잘 기억을 해두세요. 미국 기관들 혹은 제도권에 영향을 끼친 비트코인 매수 전략에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따지게 되면 ETF 통과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뭔 또 개소리냐 하시겠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게 나와요. 우리들은 흥분했죠. 네, 우리들은 코인충이고 솔직히 비트코인 특히 맥시멀리스트들에게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과시킨다라는 것은 윙클보스 형제가 2017년에 처음으로 그 ETF 통과 제안서를 SEC에 제출하면서 시도를 했으니까 거의 10년 묵은 수건 사업이었어요. 네. 근데 그건 코인충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이죠. 코인충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ETF 매수에 대거 나선 사건은 뭐였냐면 ETF 현물 통과가 아니라 실은 이거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훨씬 더 컸어요. 네. 그건 데이터라도 증명이 됩니다. 네. 우리에게는 이게 되게 큰 사건이었는데 미국 기관놈들한테 끼친 영향력으로 따지면 이게 더 큰 사건이었다고요. 트럼프 당선 효과가 오히려 네.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외부 유동성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얘기를 데이터로 다 설명을 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야 그럼 너 말대로라면 지난 2023년 상승장 초임 무렵에 결국 스트레티지 매수 평단이 뚫리면서 대떡상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겠네.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가능성이 좀 커요. 네. 전제 조건은 75K가 지켜진다면 스트레티지의 매수 평단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네. 그게 깨진다 그러면 우리는 6만 달러 한 번 더 보러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당장 9월에 혹은 11월에 혹은 12월에. 네. 그럼 그 생각을 하고 보셔야지. 이제 뭐 끝났다. 약세장 끝났다. 겨울 시즌 끝났다. 이런 발언들은 정말 제가 느끼기엔 좀 철딱선이 없는 발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단 그건 있어요. 주봉 종가로 시즌 저점이 컨펌됐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 네. 제가 그건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역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 관리가 되신 분은 상관없지만 어제 그제 막 떡상할 때 하면서 사신 분들은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즉 9월에 클레이티 법안이 부결되었을 때, 혹은 12월에 정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즉 민주당이 법안을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하원에서 뭐 그 수준이 된다 그러면 12월에 한국에서 이제 세금이 확정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물량이 쏟아진다면 그런 생각은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 말씀드릴까요? 요건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네. 이때 스트레티지 매수 평단 뚫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 희망이라면 네, 제가 이제 계속 왜 지금 자리에서 덥석덥석 매수하시면 안 되고 네, 이평선 세팅된 상황도 그렇고 주봉 이평선 세팅된 상황도 그렇고 네,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다면 만약에 75K가 지켜진다. 희망이에요. 네. 75K가 지켜진다. 그리고 9월에 클래리티가 통과가 된다. 11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하원에서 패하지만 큰 의석 차로 패하지 않고 상원 다수당 지위는 유지한다. 그러면 저는 요거 나올 것 같아요. 1억 6천이라는 가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최소 1억 6천까지도 갈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습니다. 네. 대략 앞으로 한 석 달 동안.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알트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업비트 세력들도 이제 내년에 세금이 부과되게 되면 정리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혹은 12월까지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정리 매매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정말 75K 즉 스트레티지의 매수 평단 그리고 여기 이 넥라인 이 목구멍 이 넥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면 거의 조정 없는 이런 이제 일방적인 상승장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는 뭐 기대 않더라도 죄송합니다. 지금 거실에 있는 AI가 지금 반응을 했네요. 멍청이. 네. 이런 게 나올 수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요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요게 그대로 저는 반복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대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75K가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클래리티가 통과된다. 이때 ETF 발로 올라가듯이 클래리티가 통과되게 되면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다. 1억 6천이라는 가격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1억 6천, 1억 6천. 네. 근데 그 반대되는 상황도 염두를 해두시라고요. 75K가 깨졌을 때, 클래리티가 부결되었을 때, 그리고 9월입니다. 9월. 네. 가장 주식 매매를 해서 안 되는 달. 네. 제가 5월 조심하라고 했는데 5월 한 달 동안 이 비밀이 결국엔 나왔어요. 이 반대되는 상황도 네, 염두에 두시라고요. 거기에 만약에 이 반대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는 대비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역시 75K가 주봉 종가로 깨진다? 아니 일봉 종가로 깨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신 분은 저는 물량 최소 절반 이상은 잘라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풀매수된 상황이라면 이미 현금이 한 25%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물린 채 남아있는 현금을 아래에서 뭐 투입하시는 전략을 쓸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한번 6만 5천에서 한번 6만 6천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6만 달러에서 한번 이렇게 2번 정도. 근데 여기에서 풀매수가 되신 분들은 물량을 덜어내시고 이미 나는 현금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대로 이제 물린 채 이 하락비면 쳐 맞는 것도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 뚫는 거 보고 들어가신 분하고 제가 5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드린 여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하고 입장차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고, 만약에 75K가 이제 지켜졌을 때 단순히 반등의 목표가를 어디까지 둬야 될지도 좀 이제 기준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75K가 돌파되었을 때 반등의 최대치를 어디까지 볼 건가? 딱 여기 두 개 보시면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 두 개 보시면 돼요. 여기 두 개 보시면 됩니다. 9,700 그 다음에 10만 8천 여기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리티 통과되게 되면 저는 이제 이게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을 거고 11월 중간 선거에서 사실상 트럼프는 뭐 이길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선방한다는 느낌으로 선방하게 되면 딱 여기가 아마 지켜질 겁니다. 이때 그랬듯이. 이때 결국 트럼프가 사고 쳐가지고 이 떡락빔이 나왔잖아요. 관세 전쟁이 이렇게 트럼프 똥이었고, 트럼프 똥, 관세 전쟁. 그럼 트럼프 똥이 한 번 더 시장에 뿌려지게 되면 이제 이런 게 나오겠죠. 이건 트럼프가 선거 이기면서 올라간 거고, 그럼 트럼프 덕에 클래리티가 통과되게 되면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11월에 트럼프가 시장에 똥 뿌리면 뭐 이런 게 나올 거고. 그리고 12월에 극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가상자산 유예가 되면 이제 여기 나오겠죠. 근데 가상자산 유예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알트들은 좀 힘든 구간을 겪게 될 거고 사실상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즉 알트에 대해서도 너무 그 코로나 때 나왔던 그런 상승률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알트도 저는 최대한 뭐 세금이 부과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중간 선거 전까지 홀딩하고 정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알트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중간 선거 전까지 홀딩하시고 정리하시기를. 물론 이제 또 클래리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클래리티 또 무산되면 또 쏟아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마냥 이게 하락장 끝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드릴 수는 없고요. 좀 이제 상당히 좀 현실적인 목표가를 세우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좀 같이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클래리티 중간선거, 국내 세금 이슈 이 세 개가 다시 한번 클래리티 중간선거, 그 다음에 국내 세금 이슈 9월, 11월, 12월 전부 다 9월 초, 11월 초, 12월 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가격 움직임이 8말 9초에 나올 거고 사실상 중간선거도 그 전에 여론조사 결과 계속 발표되면서 그게 차트에 반영된다 감안하면 실제 가격 변동성은 10월 말 11월 초에 먼저 움직이겠죠. 그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대신 똑같습니다. 이때 제가 75K 깨지고 미니 시즌 종료를 했듯이 그리고 75K가 가지는 이 차트적인 구조에서의 이 목구멍 자리 이것뿐만 아니라 75K는 스트레티지의 매수 평단이다. 스트레티지의 매수 평단이 상방 돌파되었을 때 어떤 가격 움직임이 나왔는지 이때하고는 또 다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때는 ETF 통과발로 올라간 거지. 그럼 클래리티 통과발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냥 같은 논리인 겁니다.
역시 같은 논리인 거예요. 이 장대 양봉빔이 이 11월 초부터 대략 12월 말까지 이어진 이 2달짜리 이 대상승빔이 트럼프가 흥해서 올라갔듯이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이제 똥을 싸 지르면 우리는 그대로 이 상승빔을 반납할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크립토는 뭐 조금 슬픈 얘기지만 트럼프 정치 테마주예요. 코스피 정치 테마주들 그 정치인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조금만 뭐 주식해보신 분이시라면. 그래서 뭐 요 정도 말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중요하고 75K를 사수하는 게 왜 중요한지 75K가 지켜지는 상황에서 클레이티가 통과되었을 때 혹은 올해 좀 빠르면 이제 그 움직임 8말 9초에 나올 거예요. 빠르게 나오면 아마 잭슨홀 미팅 과정에서 케빈 워시가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건지 그 반대되는 상황 잭슨홀 미팅에서 뜨끔이지근한 얘기가 나오고 또 9월 초에 마지막 데드라인 기간에 클레이티가 결국 트럼프가 크립토에 뿌려놓은 이 똥 때문에 이렇게 헤쳐먹냐 이거죠. 윤리 규정 때문에 통과가 무산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올지 그럼 그 상황에서 무조건 도망쳐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서 또 한 번의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야 할지 그냥 이건 튀자가 아니라 또 단순하게 야 이거 좋댔다 튀자 어차피 중간선거 물 건너갖고 올해 세금 내는데 뭐하러 코인 하냐 또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걸 또 이용을 해가지고 저점 매수 전략을 세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상다와 함께 기술적으로는 지난 2023년처럼 저점이 컨펌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 하락빔은 일종의 2023년 3월에 나왔던 미국의 지방은행 파산 이슈 실리콘밸리 은행 포함해서 그 다음에 크립토로 따지기는 USDC 디패깅 사태가 터지면서 이 고점 대비 25% 하락이 나왔던 이런 구간으로 저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때 좀 삭했거든요. USDC 디패깅 사태가 터지니까 다들 그냥 또 루나 사태처럼 이거 스테이블 코인 디패깅 터지게 되면 이건 시장 끝이다라는. 근데 결국 여기에서 이제 지켜냈다고요. 마지막 개미털이었죠. 그리고 이 트랩 구간을 컨펌 시켰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악재는 악재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숏을 쳐서 먹는 거겠지만 이 갑자기 떨어지는 장대 양봉에 어떻게 이제 또 숏을 들어갑니까? 이제 요 정도 이제 생각은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악재가 터진다 그러면 클레이티가 물 건너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또 그 기회를 활용할 것 같아요. 또 한 번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과연 이제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패하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 정국이 나오고 비상사태 선언하고 지지난 대선처럼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 어디서 많이 본 풍경 아닙니까? 점거하고 불법 점거 과정에서 사망자 나오고 트럼프는 일단 트윗질로 그들은 애국자다 뭐 이런 드림 나오고 막 이민자들 또 이제 공안 정국 펼쳐지고 멀쩡하던 중동 또 들쑤시고 하필 또 10월에 네타냐후가 다시 재집권을 하고 러시아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토 상대로 시비를 걸고 정말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걸 감안해서 이제 지금 미국 정보 당국에서 전쟁 터진다라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만약에 선거에서 크게 진다 그러면 이런 국면을 만들어 가지고 아사리판 되는 거죠. 전 세계가 트럼프 한 명 때문에 그냥 그려지는 그림이잖아요. 이게 다 뭐 처음 겪은 일이 아니고 이미 한번 해봤던 게임이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트럼프가 탄핵된 겁니다. 벤스 되면 오히려 좋아. 벤스는 사실상 그냥 사실상 오히려 좋아. 벤스가 2년하고 4 플러스 4 이게 더 좋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물러나는 게 이건 크립토 시장의 대호재입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는 아니잖아요.
이게 오히려 더 좋다고요. 벤스가 2년하고 4 플러스 4년 하면. 네. 만약에 벤스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순간 피터 틸은 팔란티어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AI를 총동원해서 SNS 여론전이든 아니면 정치 자금이든 뒤를 대줄 겁니다. 네. 민주당 그 어떤 후보가 나와도 저는 벤스를 못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뒤에 누가 붙어 있는가를 알게 되면 민주당에 그 누가 나와도 뭐 개빈 뉴스 개쩔이죠. 해리스 나와주면 더 좋죠. 네. 벤스가 나오면 저는 무조건 된다라고 봅니다. 크립토 입장에서 그럼 최악은 뭐냐? 지금 국무장관인 루비오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공화당에서 지명되면 이건 크립토는 이제 좀 후원자를 어떻게 보면 잃게 되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벤스가 이제 뭐 어쨌든 트럼프가 잘못돼가지고 승계를 받든 아니면 그냥 4 플러스 4년 해가지고 8년 치세를 갔든 그때 저는 비트코인이 뭐 100만 달러 우습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를 우습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만약에 11월에 뭐 이런 하락빔이 나와가지고 이제 끝났다, 크립토는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크립토는 끝났고 트럼프는 정치적 위기에 빠지면서 이제 깜빵 갈 일만 남았고 탄핵될 일만 남았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1차적으로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럼 트럼프 다음은 벤스인데 민주당 그 어떤 대선 후보하고 벤스를 붙여놔도 아마 민주당 후보가 이기긴 힘들 건데 그러면 이거네, 역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죠. 항상 시장은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크립토한테는 억제기죠. 근데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이 벤스라는 부분이고, 사실상 벤스는 비트 맥시 또는 사이버펑키언 2세대라고 보면 되죠. 사이버펑키 2세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상적으로 생각을 공유하는 크립토 진영과 트럼프는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면, 자 다시 한번 크립토와 트럼프 진영은 이해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잠시 동맹한 집단이라면 벤스하고 크립토 진영, 피터 틸을 위시로 한 크립토 진영은 단순히 이제 이해관계로 엮인 것보다는 어떤 생각,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된 집단이거든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바뀐 세상에서 국가를, 금융을, 경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상적 공유가 이루어지는 집단이에요. 궁금하시면 관련 책들 조금만 읽어보시면 되고, 벤스 책, 그 다음에 피터 틸 책, 거기와 관련된 사이버 펑키언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발현시키고 있는지 좀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75K만 지켜지는 상황에서 클레이티가 통과되거나 혹은 그 전에 이번 달 말 잭슨홀 미팅에서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쏟아진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구간을 감히 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 구간은 지난 1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뭐 클레이티가 무산되든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패를 하든 국내에서 세금 이슈가 나오든 한 번 정도는 25%에서 많게는 35% 정도의 하락은 각오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저점은 컨펌이 났지만 저점은 저는 컨펌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약세 구간이 끝났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여기일지 아니면 이때 당시 스트래티지의 매수 평단이었던 여기일지는 곧 확인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를 빼꼼히 고개를 내민 상황이니까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정말 희망으로 풀로 돌리게 되면 클레이티도 통과되고, 그러면 최소 11월까지 이런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11월까지 이런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전제 조건은 스트래티지 매수 평단이 지켜져야 되고, 이 목구멍 넥라인이 반드시 이 미니 시즌 종류의 기준이었던 이 목구멍 넥라인 75K예요.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깨지게 되면 스트래티지 매수 평단 아래로 가격이 내려오거나 이 넥라인이 깨지게 되면 6만 달러 한 번 더 보러 간다고 생각하는 게 냉정한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두세요. 무조건 한쪽 방향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건 그냥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 이건 기준이 없는 겁니다.
원화 기준 1억 이상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그냥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니까 그냥 매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매수를 해요? 네. 매수하시더라도 이거 주봉으로 뚫리는 거 보고 매수를 하셔야죠. 네. 월봉으로 이거 뚫리는 거 보고 월봉 마감하기까지 얼마나 남았다고. 네. 뭐한 1, 2주만 참으면 되는데. 네. 잭슨 미팅을 보고 월봉 종가가 여기에서 매수하면 네. 저도 월봉도 여기 위에서 종가 마감하게 되면 과감히 알트코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네. 업비트 그냥 잡고까지 차트 좋으면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네. 다이소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 매수해 놓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지금 확정이 안 됐잖아요. 주봉으로도 확정도 안 되고 월봉으로도 확정이 안 됐고 잭슨 미팅까지만 좀 기다리자. 8월봉 마감까지만 기다리자. 8월봉 마감이 75K는 지켜내면서 78.2K 위에서 마감만 돼도 이건 어쨌든 몸봉고도 고할 수 있다. 이게 결국 클레이티가 무산되면서 트랩이 되는 건 그 다음 문제고요. 그건 그 다음 문제죠. 어차피 75K가 깨지면 거기에서 또 물량 한번 던져야 되니까. 단 여기 아래에서 매수한 분은 다 던질 필요가 없죠. 그냥 그 물량 그대로 간직한 채 여기 구간에서 추매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급하게 매수를 잡으신 분들은 대응 방법이 저는 또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잘못돼가지고 여기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매수해서 지금 자리까지 끌고 오신 분은 손절 라인이 로스컬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요. 근데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깨졌을 때 정말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그냥 안 좋고 네 가지 사건이네요. 잭슨홀, 클레이티, 중간선거, 국내 세금 이슈 하반기에 남아있는 이 네 가지 이벤트가 전부 다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면서 국채 날뛰고 금리 인상 나오고 케빈 오씨는 물가 잡겠다고 연일 감성 발언을 쏟아내고 중동은 결국 해결되지 않은 채 유가는 다시 뭐 90달러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이 라인은 너무 이제 손절폭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안 좋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제 혹은 장대항공비 나오는 거 보고 매수 들어가신 분은 별로 이렇게 저는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근데 차라리 이거 뚫리는 거 확정되고 나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네. 여기 뚫리는 거 확정이 되는 거 보고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로스컷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주봉으로 잡아야지. 이건 주봉 보고 들어간 거니까. 이 60주 EMA하고 120주 EMA를 여기를 이제 로스컷으로 보고 나는 여기가 이제 깨지면 전액 탈출 혹은 숏 스위칭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지만 내 매수 평단이 여기다 그러면 이건 좀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여기다라고 하면 기준이 75K가 돼야 돼요. 75K. 근데 75K가 바로 이 턱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로스컷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가 혹은 이제 좀 더 넉넉하게 잡으면 여기 이제 이평선이 하나 또 있잖아요. 20주 EMA하고 120주 아니 200주 EMA가 겹친. 여기를 보고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안전 구역은 여기 빼고는 이제 없다라고 보셔도 되죠. 실은. 아니, 네가 여기에서 오날 매수 전략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건 네 입장 아니냐라고 대묻는다면 아니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거였으면 저는 차라리 그냥 여기 돌파되는 거 보고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제일 애매한 실은 매수 자리가 75K 위에서 혹은 지금 구간인 78K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이 좀 제일 애매하긴 합니다. 이거 약간 기도 메타예요. 잭슨홀 미팅 잘 풀리길. 근데 만약 여기를 뚫는다. 이 이평 라인을 뚫는다. 월봉까지 봐야 돼요. 월봉 20개월 EMA를 뚫는다 그러면 목표가를 좀 크게 보세요. 크게. 목표가를 좀 크게 보세요. 1억 6천 정도까지는 봐야 돼요. 참고 정고점이 1억 9천이었으니까 1억 6천 정도면 사실상 비트는 싹 다 탈출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1억 6천까지 가는 그 반등 과정에서 알트들이 상당히 많이 오를 겁니다. 상당히 많이 오를 겁니다. 뭐 업비트 비썸 세력들도 정리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부과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니까 마지막 정리 매매를 위해서라도 좀 개펌핑 시킬 것 같아요. 좀 그건 좀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주봉 이평이 여기 위에서 마감한다 그러면 75K를 기준으로 잡고 그냥 뭐 알트든 뭐 비트 매수는 솔직히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알트하고 이더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트 이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고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자 다시 한번 다음 주 월요일에 주봉 종가가 78.6K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여기 이평선 뚫고 마감을 하게 되면 최소 저희 구독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왜 이게 중요한지 왜 이게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은 없죠. 여기 뚫게 되면 저는 이 의문대 결국 이 의문대 돌파 시도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갈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봐요. 단순히 여기에서 그칠 것 같진 않아요. 중간선거 전까지 계속 끌어올릴 것 같아요. 탈기회 안 주고. 이때도 탈기회가 없었듯이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 탈기회 줬나요? 탈기회를 안 줬죠. 2달 동안.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지난 사이클의 스트래티지 매수 평단이었어요. 스트래티지 매수 평단이 뚫리면서 혈이 뚫리면서 이 상승이 나왔고 여기가 뚫리면서 스트래티지 가격도 차트 가격도 주가 가격도 폭발했고 당연히 여기가 뚫리면서 엔나브 값이 이제 평단 위로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주식을 처분을 하든 빚을 내든 본격적으로 이제 피트 매수를 시작한 것도 역시나 이 구간이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금씩 매수하고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스트래티지 입장에서는 이해되셨죠?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이 자리일지 아니면 이 자리일지는 1월일지 아니면 10월 자리일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약세장이 끝났을지 여전히 유지 중일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단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즌 저점은 나왔을 확률은 아주 높다. 이건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큰 하락을 바라보는 건 저는 좀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설사 뭐 어떤 구실거리와 하락빔이 나오더라도 여기는 주봉 종가예요. 꼬리로는 이제 뚫을 수는 있겠지만 주봉 종가로 여기가 깨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봅니다. 설사 트럼프가 정책 위기에 빠지더라도 그 다음은 벤스니까. 공화당 후보는 너무나 질이 멸렬하고 그럼 결국 루비오냐 벤스냐 이 싸움인데 저는 벤스가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벤스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정보하고 돈이라는. 팔란티어를 돌려가지고 지금 선거 상황이나 아니면 유권자 분석이나 아니면 지지 분석을 할 건데 모든 AI를 총동원해가지고 SNS에서 여론전을 할 건데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저는 벤스가 이건 거의 된다라고 봅니다. 벤스가 지명되는 순간 왼쪽에는 피터 틸이 붙을 거고 오른쪽에는 또 머스크가 붙을 거니까 압도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는 사실상 지금 선거는 유튜브, 트윗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펼쳐지는 여론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큰 국가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우리는 벤스 치세를 또 노리면 돼요.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10년 이내에 저는 즉 벤스 치세가 끝나기 전에 여길 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죠. 여길 갈 거라고 봅니다. 여기 상단을 갈 거라고 봐요. 결국 이 수렴은 뭐 온갖 지랄 연병을 하겠지만 온갖 이슈로 지랄 연병을 하겠지만 이 수렴의 끝은 온갖 지랄 연병을 하겠지만 털어내려고 이 수렴의 끝은 만약 이게 여전히 진행 중인 수렴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수렴의 끝은 결국 저는 상방 돌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렴의 끝은 결국 여기가 뚫리는 순간,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 중간에 거쳐가는 가격이 38만 달러라는 5억입니다. 5억.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가격은 딱 정해졌어요. 여기 2억, 여기 센터라인 5억, 여기 10억, 10억 이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온갖 지랄 연병을 가겠지만 이렇게. 뭐 잠깐 뻘얘기해서 뻘얘기는 아니고 가능성도 있는 얘기인데 지금 뭐 뉴스만 틀면 계속 미국 부채 문제 얘기 나오죠. 부채 이자 문제 돌려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요. 간단해요. 그냥 약간의 고통을 감내하면 됩니다. 약간의 인플레이션 아니죠. 하이퍼를 붙이겠습니다. 실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결국 돈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중국하고 지금 1대1 AI 패권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AI 빅테크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다고요. 연준의 보증이 필요하다고요. 잘못되더라도 우리 회사채 받아줄 거지.
2000년에 무제한 양적 완화, 모든 채권을 다 그냥 흡수하던 시절이 있었죠. 네. 아, 채권 가지고 와, 돈으로 다 바꿔줄게, 가지고 와, 무제한 양적 완화 시절이 있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러지 않으면 중국의 AI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일으켜가지고 부채 가치를 녹여버리는 거죠. 네. 부채 가치를 녹여버립니다. 당연히 달러는 떡락하겠죠. 네. 그 뭐가 오를까요? 네. 이 상황이 나오면 뭐가 오를까요? 네. 비트코인이 대떡상을 하겠죠. 한 2년 잡고 비트 대떡상 시킨 다음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가치가 녹아내린 부채를 미국이 보유한 비트 팔아서 싹 갚아버립니다. 제가 베센트라면 저는 좀 무리수이긴 한데 이걸 쓸 것 같아요. 좀 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 미국의 부채를 다 녹이진 못하더라도 반땅시킬 수 있을 수준만큼 올려버리는 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만들어서 돈 풀고 금리 낮추거나 동결시키고 연준에서 대차 대조표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엔진을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전략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매입해버리고 그러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pompu질 한 다음에 그걸 팔아가지고 국채를 녹여버리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국채를 반땅으로 녹이든 25%만 녹이든 반땅 녹이게 되면 생명 연장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이 부채 레버리지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저라면 이제 이걸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베센트라면 뭐 산책하면서 낚시하면서. 근데 이거 말고는 현실적으로 지금의 미국 부채나 아니면 장기채를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뭐 단기채 팔아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한테 단기채 강매시킨 다음에 그 돈으로 장기채를 사서 돌려막기를 한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당연히 서민 고통은 그게 다라겠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오게 되면 서민들 고통은 그게 다라겠죠. 근데 그걸 감내시키는 겁니다. 지지율 대떡락을 하겠죠. 버블을 터트리는 거죠. 이 부채 버블을 터트리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터트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그냥 쫙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비트를 이제 전략 자산으로 담기 시작하고 이미 이제 상당량의 비트 보유분이 있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반땅을 시키든 아니면 그냥 싹 다 날리고 닉슨 체제처럼 그냥 통화 체계를 아예 그냥 특정 패권 국가의 화폐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이전 시대의 어떤 근본 이제가 아니라 어쩌면 정말 비트코인 본이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게 어떤 피터틸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일 수도 있고요. 엄청난 기득권의 저항에 맞닥뜨리겠지만 대통령이 벤스고 왼쪽에 피터틸, 오른쪽에 머스크가 있으면 이런 급진적인 계획도 실행시킬 수 있다고요. 정말 비트코인 본이제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없고 부채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 근데 말이 되는 대안이잖아요. 제가 베센트라면, 제가 일국의 재무부 장관이라면 저는 과감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조금 이제 음모론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그 실험을, 그 계획을 가지고 미국이 실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지금 미국의 금융질서, 금융자본주의가 무너지기 직전에 나온 게 비트코인이고 저는 그 실험을 남미에서 이미 국가 단위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켈레, 남미에서 이미 실험을 했다. 조그만 경제사적 지식이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1980년대, 거의 90년대까지 득세했던, 즉 아시아 경제위기가 터졌던 95년, 98년 구간 전까지 전 세계를 득세했던 신자유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대략 그 전에 이제 케인,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뭐 제3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영 대결 무너지고 완벽히 소련 붕괴되면서 뭔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왔다가 이제 지금 세계화의 끝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절대 패권국들은 특정 이 경제 질서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한번 툭 하고 실험을 해봐요. 근데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신자유가 득세하기 전에 어디에서 실험을 먼저 해봤냐면 만만한 게 남미하고 아프리카입니다. 남미에서 그때도 먼저 이제 실행을 했어요. 남미에서 먼저 실행을 해봤습니다. 어디 잘 돌아가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뭐 인플레이션부터 각종 경제 지표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참 뭐 세계가 더럽죠. 약소국들은 그냥 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영국,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신자유주의가 거의 한 10년 득세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이 신자유주의의 결과물이 아시아 쪽 경제 위기, 유럽의 경제 위기, 그리고 2008년에 미국의 경제 위기까지 터지니까 지금 이제 신자유주의 주장하는 사람 미친놈이죠. 네. 우파들도 좀 생각을 갖고 주장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득세한 게 이제 국가주의죠. 국가주의. 국뽕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많죠. 지금은 국가주의죠. 네. 그냥 국가주의가 두 가지 국가주의만 있을 뿐이죠. 네. 자본주의적 국가주의가 있고, 사회주의적, 사회주의적이라고 안 할게요. 전체주의적, 자유주의라 하죠. 좀 말이 좀 그런데 자유주의적 국가주의가 있고 전체주의적 국가주의가 있는 거죠. 하는 짓거리 보면 똑같다고요. 뭐 중국이나 트럼프나. 네. 아니 좌파에서도 국민들한테 꽁돈 싸준다 그러고, 트럼프도 국민들한테 뭐 배급인지는 모르겠지만 꽁돈 싸준다 그러고, 좌파에서도 어디 뭐 중요한 국가 기관 산업이나 회사들 쓰러질 것 같으면 정부가 살려주고, 미국도 그러잖아요. 네. 뭐 애플을 옆에 정부가 애플 주식을 매입을 하고, 뭐 우리나라도 둔촌 주공 꼬꾸라지게 놔뒀어야지 시장에 맞게. 우파 정부라는 국가가 우파를 표방하는 정권이 결국 둔촌 주공을 나라 돈으로 살려주니까, 나라 돈으로 그 채권 보존해주니까 당연히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야, 이건 부동산은 정권의 운명이 달린 일이니까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저 터트리지 못하겠구나라는, 그걸로 망할 것 같으면 정부가 나서서 빚보증을 해주는구나, 그런 확신이 생긴 거죠. 우파에서도 저 정도면 야, 민주당 정권에서는 절대 못 터트린다. 이게 지금은 그냥 구분이 없어요. 그냥 좌파도 포퓰리즘이고 그냥 우파도 포퓰리즘이죠. 국가가 나서가지고 특정 산업을 키우고, 국가가 나서가지고 여기에 반도체 공장 지어, 국가가 나서가지고 다른 나라들 협박해가지고 우리나라로 공장 갖고 와, 여기에 지어, 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떠한 이런 대전환적 경제 시스템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거든요. 독재자 이용해가지고. 근데 저는 미국이 그 실험을 이미 남미에서 끝냈다라고 봅니다. 나쁘지 않네? 인플레이션 잡히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통화 시스템으로서 작동하네? 잘 돌아가네? 그러면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나라에도 적용시켜도 되겠다. 저는 그 실험을 이미 남미에서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켈레, 요즘에 그 누구도 부켈레 얘기 안 하는데 그게 이미 한 5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유증은 그대로 다 이제 떠안는 거죠. 후유증은. 말이 안 되는 이제 얘기는 아니다라고요. 미국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거 빼고는 없다라고 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만들고 부채 가치 녹인 다음에 평가액을 녹이는 거죠. 골드 대비 평가액, 비트코인 가격 대비 미국의 지금 부채 평가액을 녹이는 거죠. 상대 가치를. 근데 비트코인 연방 정부가 이제 매입을 함으로써 떡상시킨 다음에 그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부채를 반당시키는가, 아니면 싹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아예 닉슨이 그랬듯이 전 세계 통화 시스템 자체를 그냥 뒤집는다거나. 어쨌든 우리는 비트코인 장기 홀딩하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됩니다. 어차피 이 부채 사이클의 끝은 어떤 식으로든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시기의 문제이지. 그리고 그 터질 때 잠시 잠깐 혼란은 있겠지만, 가격적인 혼란은 있겠지만, 결국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노란색 돌덩이 아니면 비트코인인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노란색 돌덩이는 수천 년 이미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브레튼 우주 체제였고, 결국 닉슨 시대에 야, 더 이상 금태환제는 하면 못 쓰겠다라고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저는 동의를 했다라고 봅니다. 금태환제는 이제 끝이다. 달러 연동으로 해가지고 변동환율제를 한번 50년 동안 실험을 해봤어요. 변동환율제. 그랬더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부채 사이클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이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건 답도 없죠. 케인즈 표현대로. 그러면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건 뭘까? 저는 비트코인 빼고는 답이 없고, 이미 비트코인이 대안이라고 선택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건 정권에 상관없이 단지 랜스라면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큰 불협화음 없이 그 시기로 넘어가는 국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파는 겁니다. 다 팔지 않은 겁니다. 개인 지갑에 넣어두는 겁니다. 다는 아니다. 이해되셨죠? 요즘 하는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입니다. 낚시하면서, 책 읽으면서, 산책하면서, 뜀박질하면서 하는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이에요. 워낙 혼란스러운 시대이고, 각자 뭔가 확실한 게 없어요. 그 누가 이제 자신할 수 있습니까? 달러가 안전자산이다. 그 누가 확신할 수 있나요?
미 국채는 그래도 안전 자산이지. 그 누가 확신할 수 있나요? S&P는 그래도 우상향이지. 불고기가 있겠지만 정말 확신할 수 있으세요?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미국 주식은 평생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정말? 확신할 수 있으세요? 네. 그냥 우리는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도지. 그러면 지난 50년 동안 지배하던 경제 질서 내지는 경제 공식 자체가 바뀌는데 정말 그럴까요? 75년 이전에도 물론 이제 훨씬 더 큰 장기 사이클에서는 우상향이었지만 우리가 미국 주식은 그래도 무조건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을 확신한 게 저는 이제 닷컴버블 그 영향이 만들어진 게 저는 불과 얼마 안 된 논리로 알고 있거든요. 즉 버피동이 그냥 지수 사면 된다. 어차피 우상향이니까. 이런 논리가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된 논리라고요. 그게 과연 훨씬 더 긴 시계열로 봤을 때 대마불사인데 이제 그 대마가 우리가 생각했던 이 대마불사의 이 대마가 미국이죠. 미국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뭐 누군가는 이미 이제 중국으로 패권국이 넘어간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뭐 레이달리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패권국이 중국으로 바뀌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뻔히 알고 있는데 뭐 위안화는 중국에서 통제하는 위안화는 부채 사이클로 자유롭습니까? 인플레이션 자유롭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패권 국가의 중앙화된 화폐가 지금의 달러처럼 변동 환율제의 기준으로서 작용될 일은 없습니다. 그럼 답은 비트백은 없어요. 그래서 크립토 맥시멀리스트들이 비트맥스죠. 그냥 비트맥스예요. 나머지는 그냥 의미 없는 알트들이고 리플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비트 이더 백은 다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이버 펑키언들이 미국에 이제 백악관까지 장악을 하면서까지 그쪽 방향성으로 키를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선거 승리라는 무기를 통해 가지고 아래에서 세상을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위에서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머스크가 미국 태생이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시기의 문제이지 머스크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머스크는 이제 남아공 출신이어가지고 대선에는 못 나오죠. 대신 킹메이커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 심어놓은 게 벤스예요. 벤스. 우리는 벤스에 기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잠깐 이 트럼프 치세만 좀 참으면 딱 2년만 하고 탄핵대가 쫓겨났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민주당에서는 별 볼 일 있는 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참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루비오 정도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이 더 기대된다고요. 오히려 트럼프 이후.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로 나오는 하락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리스크로 나오는 하락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럼프 리스크로 나오는 하락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 아직 윈터는 끝나지 않았다. 정말 윈터가 끝났는지 확인하려면 최소 중간 선거까지는 좀 더 길게 보면 국내 세금 이슈가 어떻게 정리되는가까지는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윈터가 끝난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죠. 어목한 동지 섣달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동짓날이 무슨 날인가요? 1년 중 밤 시간이 가장 긴 날이죠. 겨울의 최절정기죠. 즉 여기가 동지 섣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겨울이 이때부터 겨울이 시작됐잖아요. 이때부터 겨울이 시작됐고 여기가 동지 섣달이에요. 자, 여기서 겨울이 시작돼가지고 여기가 동지 섣달입니다. 겨울이 완전히 끝났는가는 이때까지는 봐야 된다 이거죠. 이해됐나요? 이해되셨죠? 근데 스트래티지 매수 평단을 지켜내면서 결국 이 60주 EMA를 다음 주에 뚫어낸다. 20개월 EMA를 이달 말에 뚫어낸다. 결국 잭슨홀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클래리티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확신을 하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막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제 막 겨울이 끝나고 입춘이 왔을 뿐이에요. 우리는 최소 언제까지 존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최소 언제까지 존버를 해야 되죠? 가을의 최절정기, 수학의 계절인 가을의 최절정기까지는 존버를 하고 그 다음 겨울을 수학을 확 거둔 다음에
그 다음 겨울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봄, 여름, 가을까지 가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안 팔고 존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서 잘 잡았다가 홀라당 팔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제가 또 이제 거의 마지막 게시물에서 제가 코스피 얘기 좀 해볼까요? 참 공교롭죠.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뭐 특정 유저하고 이제 감정 싸움하면서 마지막 게시글 작성했을 때 코스피도 고점 신호 나왔다. 구두 닦기 이론상 이건 더 이상 가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숏 들어갑니다. 개별 주식 다 팔고 SK텔레콤 하나 남기고 해칭쇼 치고 섹터하고 지수만 가지고 있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게 딱 여기였죠. 그리고 큰 떡락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담아야 될 게 SK텔레콤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SK텔레콤은 물량 늘려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있어요.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 엔트로픽이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고 사실상 AI 소프트 기업으로는 첫 번째 상장이라고 보면 되죠. 엔트로픽 4분기 상장.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SK텔레콤은 저는 좀 어쩌면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닷컴 버블의 재현이 나온다면 엔트로픽이 야후라면 뭐 닷컴 버블 겪으신 분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엔트로픽이 성격이 비슷해요. 당시 야후가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은 많으실 건데 당시 야후의 지위는 지금의 구글하고 같은 지위였습니다. 그 정도 인터넷 검색 시장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닷컴 버블 시절에 야후가 상장되고 잠시만요. 좀 봐봅시다. 지금 야후는 상폐돼가지고 그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죠. 그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 잠시만요.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게 되면 과거 야후 차트가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찾았다. 요거 좀 한번 봐봅시다. 야후가 상장된 게 96년입니다. 닷컴 버블이 이제 뭐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가는 각자 판단이 다 있으니까 저는 좀 한참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여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 전제에는 아직 닷컴 버블 수준만큼 AI 버블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쉽게 말씀드리면 저점이 상장가가 1.75달러였고 닷컴 버블 최저점기에는 이제 108달러였거든요. 이게 이제 닷컴 버블 당시의 야후 주식이고 지금 이 닷컴 버블 당시의 야후 주식과 가장 비슷한 성격의 주식의 첫 번째가 엔트로피고 두 번째가 오픈 AI죠. 지금 이제 인프라만 오르고 있잖아요. 반도체 만드는 애들, 칩 만드는 애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설비 전력 공급하는 애들이 꽃갱이가 먼저 오르고 있다고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가 먼저 오를 거고 그 다음 소프트예요. 마지막은 피직이죠. 피직. AGI 지나게 되면 이제 피직 AI가 나온다고요. 로봇. 로봇이 가려면 그 다음 한참 뒤입니다. 지금은 인프라가 가고 있잖아요. 반도체, 전력. 그 다음에 소프트가 갈 거고 그 다음은 피직이 갈 거니까 피지컬 AI가 갈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소프트 AI의 최선두 주자가 닷컴 버블 당시에는 야후였고 당시의 야후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엔트로픽이고 그 다음에 오픈 AI가 된 거예요. 버블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엔트로픽 뭐 엔젤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초기 투자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면 엔트로픽 초기 투자 또는 엔젤 투자를 들어간 기업을 사는 거죠. 그게 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국내 기업 기준으로 해가지고 엔트로픽을 가장 많이 초기 투자한 곳이 어디라고요? SK텔레콤. SK텔레콤 시총이 제가 알기로는 20조쯤 될 겁니다. 20조. 뭐 배당 좋고 뭐 그냥 장기 홀딩 할 수도 있죠. 배당만 보고도.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엔트로픽 주식 평가액이 대략 4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4조. 지금 기준,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겠죠. 지금 엔트로픽 주식은 아름아름, 블록딜로 큰 사이즈로 담보물로서 돈 대주고 엔트로픽 지분을 대신 인수하는 거죠. 근데 4조 잠시만요. 좀 검색 한번 해볼게요. AI한테 물어보는데 4조가 아니고 4조 2천억이네요. 사신 분들 있을라나 없을라나 모르겠다. 7만 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10만 원 돌파했고 SK텔레콤.
반도체보다 더 잘 오르고 있다고요. 그럼 만약에 엔트로피, IPO 대박이 나면서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네. 엔트로피 보유 주식 평가액이 SK텔레콤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총을 넘어서는 그러면 당연히 주식 가치 평가도 달라져야겠죠. 뭐 소박하게 저는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소박하게요, 소박하게. 담으신 분 계신가요? 뭐 거의 없겠죠. 5분 할 매수 하신 분.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는 사라고 자꾸 쪼으니까 사실 거의 다 사셨더라고요. 제가 75%는 담아야 된다. 6만 달러 근처에서 원화로 9천만 원 근처에서 75%는 담아야 된다라고 계속 잔소리를 했으니까 멤버십 분들은 다 담으셨을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 중에 정말 그 6만 달러 근처에서 쌍바닥 찍었을 때 5분 할 매수 하신 걸 그대로 갖고 계신지, 여기서 SK텔레콤 담으셨을지, 지난 6월 말에 좀 코스피 리스크 관리 좀 하셨는지, 그 전으로 돌아가서 75K 깨질 때 영상 3개에 올려가면서 이건 진짜 위험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라고 했는데 정말 좀 물량을 줄이셨는지, 엑시트를 잘 하셨는지, 지난 10월에 시즌 종료 선언을 했을 때 알지장 않았으니까 아직 시즌 종료 아니다, 사는 중에 깨졌다, 꾸역꾸역 버티셨는지, 아니면 시즌 종료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뭐 다 파시고 숏으로 전환하셨으면 최고겠지만 최선의 리스크 관리는 하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전체적인 시나리오도 다 말씀을 드렸고, 75K가 왜 중요한지, 가격적으로, 그리고 그 가격이 가지는 성격 측면에서 왜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어떤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이건 겨울이 끝났으니까 단순 반등이 아니라 최소 가을이 완벽히 물들기 전까지 존버를 하셔야 되는지, 저는 좀 자신 있습니다. 저는 좀 자신 있어요. 해본 놈이 또 한다고, 그래서 누적이 중요하고, 그래서 타율이 중요하고, 야구에서 그래서 누적 스탯이 중요하죠. 지지난 시즌 최고점에 늦지 않게 탈출했었듯이 지난 시즌 최저점 매수에서 원화 기준 1억 6천, 1억 7천의 비트 물량을 절반 이상 덜어내고 지금은 사실상 원화 기준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평단 물량만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대로 이제 겨울이 끝난다면 이번에도 최저점 발바닥 잡고 시작을 하겠죠. 결과적으로 수량은 줄어들었고, 22년 11월만 하더라도 비트가 2천만 원, 2,500만 원, 3천만 원 이랬으니까 지금은 떨어져도 9천만 원이잖아요. 개수를 이제 모을 수 있는 시대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다음 사이클 끝났을 때는 아마도 저점이 뭐 최소 몇 억이겠죠. 그러면 살 수 있는 양은 계속 줄어들겠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다음 사이클에서도 대략 뭐 고점 기준 위아래 25% 이내에서 시즌 종료 선언하면서 피봇할 자신 있습니다. 매수보다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중동에서 쌓아놓은 똥 때문에 저점 매수 난이도가 상당히 이거 좀 어려웠거든요. 이번 저점 매수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고점 매도 난이도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난 시즌보다는 더 쉬울 거라고 봐요. 지난 시즌 고점 매도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쌍십절 사태가 먼저 터지고, 저는 쌍십절 사태로 게임들 싹 다 털었고 롱 포지션 거의 지하 100층까지 다 그냥 청산시켰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즉 10월 10일 그게 나왔으니까 4분기에는 정말 알트코인부터 해서 비트코인이 마지막 바나나 좀 나면서 대떡상을 할 줄 알았다고요. 그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어떻게 떴는지 보면, 근데 그 생각을 일주일 만에 바꾼 게 결국 스트레이티지 차트가 반등 못한 거 보고 그 생각을 바꿨는데,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 차트가 다음 난이도는 더 쉬울 것 같아요. 자신 있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이건 이제 말씀을 못 드려요. 이거 멤버십 분들한테도 말씀을 못 드리는 내용인데, 스트레이티지 정말 최고점 매도 전략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티지가 DAT 전략을 취하고 지금 두 번의 사이클을 겪었는데, 그 두 번의 고점 사이클에서 오차 없이 적중했어요. 오차 없이 최고점이. 오차가 아예 없습니다. 오차가 아예 없어요. 근데 아마 이번 사이클에서도 그게 통하게 되면 뭐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뭐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통하겠죠. 근데 제가 아마 이걸 유튜브에 올리는 순간 노이즈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올릴 수가 없어요.
노이즈가 생기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요. 참고로 작년 겨울에도 제가 비트코인 골드 레이시오로 시즌 종료 선언을 할 때 좀 뭐 큰 기준으로 삼았는데 일반 영상으로는 공개 안 했지만, 그리고 뭐 저점 매수의 전략도 이제 그때 다 세워놨었는데 제가 그걸 멤버십에 올리니까 바로 몇몇 대형 채널 포함해가지고 커뮤니티에서 돌아버리더라고요. 네. 이제 이번 사이클 시나리오는 저는 그걸로 갈 거거든요. 비트코인 차트 안 볼 겁니다. 네. 그냥 비트코인 차트는 참고만 할 거예요. 비트코인 차트가 메인이 아니에요, 실은. 근데 바로 돌더라고요. 네. 제가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멤버십 분들한테 절대 퍼가시면 안 된다고. 네. 근데 이놈의 주동이. 네. 절대 공개 안 합니다. 네. 요새는 좀 무서운 세상이에요. AI가 다 이렇게 쏙쏙 뽑아가는, 네. 포장이 되는 자기 거 마냥. 네. 절대 공개는 안 할 겁니다. 네. 대신 그냥 뭐 네. 넌지시, 그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넌지시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공개하는 순간 전 노이즈가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비트코인 골드 차트가 그랬듯이. 네. 제가 6개월 동안 이제 거의 언급을 안 하니까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아무도 언급을 안 해서. 지금 그게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다들 비트코인 차트만 보고 열심히 1, 2, 3, 4, 5 세고 있는 게 너무 좋고, 네. 가장 큰 영향력을 자랑하는 이런 뭐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트위터상에서 KOL들이 전부 다 4분기 10월 쌍바닥 시나리오만 얘기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전부 다 4분기 10월 쌍바닥 시나리오. 제가 원래 그 생각을 1분기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스트래티지 차트 참고하면서 이거 쌍바닥 또 찍는다 4분기에. 그 관점을 폐기한 게 75K 깨지고 나서 미니 시즌 종료 선언했는데 한 달 만에 저점 쌍바닥 나오는 거고, 이거 뭐지? 야, 이거 비틀겠구나. 네. 비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4분기 10월 또는 11월 쌍바닥 시나리오, 4분기 또는 10월 또는 11월에 비트코인 최저점 시나리오, 이거 비틀겠구나라는 생각. 왜냐하면 대중의 언론,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 진영 스피커가 영향력을 잘 전부 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점 안 나왔다. 10월 또는 11월에 나온다. 이제 전부 다 4년 주기만 그냥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작년 말까지만 해도 4년 주기 깨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4년 주기만 얘기하고 10월 또는 11월 바닥론만 얘기하고 앞자리 4, 5만 얘기하니까 저점 안 나왔다. 그 6만 달러 찍었던 5만 8천 찍었던 그 구간 저점 아니다. 10월 11월에 그 저점 또 깨고 내려간다. 라는 얘기만 스피커에서 울려 나오니까 속으로 좀 안심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라고. 아니나 다를까 떡상이 나와버렸죠. 네. 아니나 다를까. 네. 그래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게 나오니까. 네. 어찌 보면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커들이 질러대는 그 소리가 네. 강했기 때문에 저는 갑자기 8월에 네. 이 비트는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네.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관념을 깨버리는. 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돈으로 알 수 있죠. 네. 여기 상승하면서 역대급 쇼청산. 돈으로 배팅했으면 진심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걸로 확인이 돼요. 네. 얼마 안 올렸어요. 네. 현물 기준 얼마 올리지도 않았는데 역대급 쇼청산이 나왔다고요. 네. 바꿔 말하면 얼마나 그네들이 4분기 바닥에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요. 그냥. 돈을 건 거죠. 네. 그것도 크게 여기가 깨진다. 물론 겨울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저는 겨울이 끝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겨울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지섣달은 지나가고 있다. 네. 동지섣달은 지나가고 있다. 다시 한번 설사 꽃샘추위가 나오더라도 겨울이 설사 늦겨울이 투정을 부리더라도 저는 이제 주봉 종가예요. 주봉 종가로 6만 달러 깨는 건 쉽지 않을 거죠. 이게 주는 위안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이 상승을 통해서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최소 여기에서 현물 매수한 입장에서는, 여기 구간에서 현물 매수한 입장에서는 원화로 8,800까지 이 매수 전략이 상당히 성공적인 매수 전략이었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트래티지도 안전 레벨로 올라왔고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공개 영상을 예전 수준의 빈도로 올리겠다라는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만 해주시고요. 네. 저는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누르실 필요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롱폼으로 일부러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 좀 걸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뭐 근자감 쩔다라고 뭐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영상이 그 정도의 가치는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커뮤니티 공간에서, 유튜브 공간에서 증명을 했고, 뭐 돈 자랑하는 게 제일 부질없는 짓이지만 그래도 평생 먹고 살 돈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 크립토판이 그래서 고마워요. 나름 의리가 있어야죠. 나를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해준 판때기를 떠날 수는 없죠. 몰빵은 하진 않더라도 신세를 졌으면 당연히 그 책임을 다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이제 맥시멀리스트로 물들어 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미 국채도 해결 가능하다는 이런 급진적인 생각도 결국 달러 본위제 끝난 뒤에는 근본위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본위제로 바뀐다라는 이런 급진적인 생각에 물들어 간 것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이제 정말 고마운 자산이니까. 더 많은 비트맥시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향성에 배팅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비트맥시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 생각에 동조하는 비트맥시들이 주장하는 생각에 동조하는 상당히 급진적이지만 그리고 그 급진적인 이 생각을 세상에 관천시키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흔히들 크립토 펑키언이라고 불리우는 크립토 펑키언이 아니죠. 사이버 펑키언이라고 불리우는 그때 사이버 펑키가 두 개로 분화됐다고요. 하나는 크립토 쪽으로, 다른 하나는 AI 쪽으로. 그게 19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돌고 돌아서 50년 만에 그 둘의 접점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그것도 어디에서? 백악관에서, 다음 대선 후보에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에서. 그게 부통령 벤스로 연결되면 꽤나 긴 기간을 두고 연속적으로 그냥 뭐 클레이티 법안 통과, 지니어스 법안 통과 뭐 이런 이벤트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면 세상의 흐름이 나의 돈의 흐름과 맞아떨어지는 순간 아시잖아요. 차트 보는 사람 먹는 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단 리밋을 닫아놓기 때문에 상단 리밋을 닫아놓고 좀만 떨어지면 도망칠 궁리만 하기 때문에 차트 보는 사람들은 절대 크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흐름에 투자한 사람은 전원주 할머니가 지금 하이닉스가 몇 프로라고 그랬고 8,000%? 8,000%인가 그런데요. 전원주 할머니가 하이닉스가 8,000%래요. 전원주 할머니가 차트 볼 줄 알까요? 전원주 할머니는 그냥 세상 흐름을 그냥 읽은 거죠. 그냥 뭐 전문성을 가지고 읽은 게 아니라 어떤 숫자로 읽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흐름에 그냥 올라탔을 뿐이죠. 저처럼 멍청하게 차트로 뭐 38만 달러, 10억 이렇게 설정해 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원주 할머니가 4,000%인지 8,000%인지 먹고 있지 않을까요? 하이닉스를. 차트로 줄긋게 하고 어찌 보면 그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뭐 최소한 기존에 있어야 되는 게 저도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 흐름에 한번 올라타 보세요. 맨날 그 스몰 배팅 하지 마시고 한번 그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개인지가의 비트 한계도 이제 좀 부담스러우면 한계가 부담스러우면 0.5개를 목표로 0.5개가 부담스러우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숫자가 38이라는 숫자인데 38 숫자 좋잖아요. 38 그래서 제 38만 달러 숫자 좋잖아요. 38광땡 아무도 못 이기잖아요. 고스톱판에서 0.38이 좋잖아요. 우주의 질서를 담고 있는 양자 숫자라고요. 그게 소수점이 됐든 아니면 자연수가 됐든 38이라는 숫자는 0.38개라도 야 너는 그래도 코인판에서 오래 구르면서 누적 수익도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지. 비트 현물한 게 언감생심이다. 지금 이제 뭐 1억 넘어갔는데 누가 요새 현금 1억을 자산이 아니고 당장 하루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으로 누가 요새 현금 1억을 그렇게 턱턱 낸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얼마인가요 비트가? 1억 7천이네. 많이 더 올라갔다. 그러면 0.38개라도 0.38개라도 목표를 가지고 0.38개를 작성하기 위해서 내가 한 달에 혹은 일주일에 얼마를 매수해야 되는지 구체적 계획 세워가지고 달성하게 되면 세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콜드 월렛에다가 뭐 콜드 월렛에 정 보관하기 불편하시면 그냥 업비트에 두셔도 됩니다. 근데 그 0.38개를 가지고 있는 숫자만 보시더라도 그래도 조금 행복하시지 않으실까. 3.8개면 더 좋고 새끼 쳐가지고 정말 38개까지 만드시면 더 좋은 거고
380개 만드신 분은 회장님 형님이시고 좀 죄송합니다. 좀 가스가 찼네요. 불편한 소리 녹음됐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좀 그런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성 배팅은 결국엔 시대 흐름에 올라탄 사람한테 못 이깁니다. 한 10년 전에 비트코인 오지들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도 절대 못 이겨요. 가끔 보면 이제 얘기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복귀 영상이다 보니까 좀만 이해를 해주세요. 이분들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가끔 보면 이제 노란색 이분들 이제 평단도 알 수 있거든요. 귀찮아서 안 할게요. 이 평단이 몇백만 원일 거예요. 평단이. 이분들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개수라도 적으면 어떻게 상대를 해볼까 하는데 100개씩 딱딱 맞춰가지고 집어넣거든요. 아무도 못 이긴다고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초기에 진입해가지고 그 모든 위아래 구간을 다 견뎌내면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한테는 못 당한다고. 오지들한테는 못 당하고 아직 오지의 힘이 더 큰 것 같아요. 아직 오지의 힘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현물 매수에도 살아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살아났고 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거래량이 부족하다. 현물 거래량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물 거래량이 부족하다. 저는 이것도 좀 철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반연 봐볼까요? 이 정도면 나쁘지도 않고요. 반연은 지할 만큼 떴네요. 근데 여기는 허수 거래량인 거 아시죠? 이때 이건 허수 거래량이에요. 이때 바닥 거래량이 안 떴으니까 지금 반등 가짜다. 되게 멍청한 분석입니다. 이거 허수 거래량이에요. 이때 고인물들은 다 알 건데 이거 바이낸스가 피트리더는 수수료 제로했어요. 수수료 제로 하니까 그 바이낸스 VIP 등급 올리려고 VIP 수수료 등급 올리려고 고래들이 그냥 가짜 거래량 만들어낸 거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래량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이것 보고 현물 매수 거래량을 판단하는 분들은 이거 돈을 벌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왜 봅니까? 누가 요새 비트 현물을 삽니까? 우리들이나 그러지. 우리들은 같은 비트 맥시나 되지. 요걸 보셔야죠. 요거 보셔야죠. 요거 보셔야죠. 요걸 보셔야지. 누가 요새 비트 현물을 거래소에서 삽니까? 나쁘지 않은 거래량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진심 거래량이 떴다. 왜 나쁘지 않는 거래량이냐면 트럼프 당선 때도 이 정도 거래량은 안 떴거든요. 트럼프 당선 때도 이런 거래량은 안 떴고 그죠? 트럼프 당선 때도 이 정도 시장 매수에는 안 들어왔다고요.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고 처음으로 1억을 원하기 전 1억을 넘었을 때도 이 정도 거래량으로 올라간 겁니다. 누가 거래소 현물 거래량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나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번 반등은 가짜 반등이다 뭐 이런 주장하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구독 취소를 누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유튜브 보실 필요 없어요. 뻘소리 많으니까. 근데 좀 정정할 건 정정 드리고 싶어요. 진심 현물 거래량 떴습니다. 역대급으로. 이때 6만 달러 찍었을 때도 그렇고 이때 6만 달러 리테스트 했을 때도 그랬고 5만 7천 찍었을 때도 그랬고 이 하락 추세 돌파할 때도 그랬고 IBIT 기준으로 충분히 이번 반등은 그래도 좀 기대 좀 해볼 수 있겠구나. 전제 조건 75개만 깨지지 않는다면. 누가 요새 비트 현물을 삽니까? 이 정도면 얼마나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진심으로 스트래티지를 담았는지 정도는 아직도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이 부족하니까 이번 반등은 가짜 반등이다. 이런 이제 논리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손바뀜이 있었는지를 제가 확인시켜 드렸으니까 누가 요새 비트 현물을 삽니까? 스트래티지 사면 되고 IBIT 사면 되지. 우리는 국내 상장 운영사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ETF가 없잖아요. 여기가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되면서 시장 수요가 넘쳐났을 때 스트래티지 거래량입니다. 여긴 당연히 트럼프 당선되면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증명이 되죠. 미국 기관들 잘 들으세요. 큰 손들 입장에서는 비트 현물 ETF 통과 소식은 그래? 그런 게 있어? 요 정도 임팩트. 우리 같은 코인충들이 환호를 드디어 10년 묵은 우리의 수건 사업이 드디어 이번에 통과되는구나. 지난 2023년에 10월에 저도 낚시터에서
비트코인 야호를 외쳤다면 지금은 아니라고요. 즉 미국 기관들이나 큰 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 소식보다도 그들에게 더 많은 포모를 자극한 건 뭐라고요? 트럼프 당선이라고요. 실은 이건 단순히 뭐 트럼프 당선이 아니라 이게 다른 용도로 이때부터 해가지고 들어간 현물 매집량은 제가 확인이 된다 그랬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확인이 된다고요. 제가 그냥 내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때 얼마나 그 무식하게 담았는지 제가 뭐 여러 번 과거에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여러 번. 그때 이후로 그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특히 여기 구간. 그냥 포모를 느끼면서 미친 듯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싹 다 담았거든요. 여기를 좀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을 좀 보실 필요 있다고요. ETF 통과 직전에 담은 물량이 이겁니다. 비트코인 최저점에서 담아낸 물량이 이겁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 이후로 세력들이 지금 담아낸 물량이 이겁니다. 보통의 경우 고점 구간에 오면서 이렇게 늘어나요. 보유량도 늘어나고 이 빨간색 보유량도 얘도 늘어나고 얘도 늘어나거든요. 직전 사이클 보게 되면 고점 구간 갈수록 이렇게 늘어난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폭발적인 기울기로 줄어들기 시작한 구간이 어디죠?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그 기울기가 가속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게 트럼프 당선부터 이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죠. 물리면서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도 지금 물렸어요. 근데 물리면서도 계속 사고 있거든요. 이 보통의 경우라면 사이클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이렇게 늘어나죠. 여기 물량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가 사이클 고점. 그리고 저점 구간에서 이제 그 물량을 다시 채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말 특이하게 ETF 통과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강 곡선이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는 큰 손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기관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 소식은 그런 게 있어였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크립토 진영이 청와대가 아니고 크립토 진영이 백악관을 장악했을 때 느낀 이 포모감은 위기의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트럼프 똥차가 빠지면 벤스라는 아주 젊고 싱싱하면서도 정신적으로 올바른 8년을 해먹을 수 있는, 트럼프가 중간에 꼬꾸라지게 되면 2년 포함해서 10년을 해먹을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ETF 통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른바 사이버펑키 놈들이 이건 정권을 먹네? 사야겠다. 야, 저들이 지금 어떻게 설계하려고 하는 거지? 이건 담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보는 기준이 달라져야 오래 하시고 크게 버실 수 있는 겁니다. 가볍게 채널 복귀했죠. 그래서 이걸 보면 감히 거래량이 안 터졌네 라는 소리는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거래량이 부족하네 라는 얘기는 하실 수 없을 거라고요. 됐죠? 그냥 확인 과정만 남았을 뿐이고 75K라는 기준 라인, 75K가 왜 중요한가? 가격적으로. 그 다음에 그 라인은 스트래티지의 평단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짱깨식으로 말씀드리면 딱 38.2% 레벨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ETF를 통해 가지고 이 시장에 진입한 애들의 지금 매수 평단은 전체 상승분의 대략 0.5레벨이라고 보게 되면 $40입니다. 근데 그 $40가 여기 채널 하단이었는데 장대 양봉을 뚫어서 지금 복귀를 해버렸죠. 아래 트랩 만들거든요. 0.5레벨일까? 여기 상승분에 그냥 0.5레벨이 얘네들의 평단이겠죠. 이 IBIT를 쓸어 담은 기관놈들의 큰손 놈들의 평단일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40라고요. $40. 근데 그 $40라는 가격을 장대 양봉으로 그 $40가 하필 여기였어요. 추세 하단이었는데 연장 추세 하단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뚫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겨울이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꽃샘 추위도 올 수 있고 매서운 늦겨울 추위가 올 수도 있겠지만 동지섣달이 지난 건 확실합니다. 동지섣달이 지난 건 확실합니다. 그럼 우리는 늦겨울 추위를 대비하고
꽃샘 추위 정도만 대비하면서 가을의 최정점 구간까지 강력하게 존버를 하시면 될 거고, 이번의 상승 사이클은 그 어떤 상승 사이클보다 길고 화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비트코인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매크로 환경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 이 반등이 나온 거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미국 국채 위험하다, 미국 부채 위험하다, 달러도 위험하다, 더 이상의 과거의 안전자산으로 치부되었던 자산들이 이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언론 플레이를 해주잖아요. SNS에서, 공중파에서, 유튜브에서, 트위터에서, 인스타에서. SNS 여론은 누가 만들고요? 요새는 AI가 만들죠. 그 AI 뒤에 누가 있는지 다들 아실 거고, 선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다 그쪽으로 이른바 테마가 만들어지잖아요. 맘만 먹으면 특정 정치인을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 맘만 먹으면 끌어내릴 수도 있는 좀 무서운 세상이죠. 좀 무섭더라고요. 예전에는 툴로서 활용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저도 AI 툴을 정말 활용을 많이 했는데, 활용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지금은 좀 무섭습니다. 제가 뭐 멤버십 분들한테는 어제 얘기했는데, 16세기, 17세기에 양이 사람을 잡아먹던 시대가 있었어요. 좀 이제 경제사적 지식이 있는 분은 앵클로저 운동, 그 이전에 이제 뭐 중세 흑사병이 있었고, 흑사병으로 생산 노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결국 이제 최종 목적지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이후로 이제 양이 사람을 잡아먹던 시대 이후로 이제 산업혁명이 있었거든요. 좀 재밌죠? 그 전에는 뭐가 있었고, 흑사병이 있었고, 흑사병, 양이 사람을 잡아먹던 시대가 있었고, 잉클로저 운동이 있었고,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팬데믹이 있고,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나오고 있네요. 참 재밌죠. 이게 싫습니다. 올해부터는 상당히 좀 거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한때는 AI XBT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뭔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거 알죠? AI XBT. 아니 AI 주제에 트위터 주인장 행세하면서 인간들한테 팔로우 하라 그러고, AI 주제에 인간들의 활동 지수를 지가 평가해가지고 코인을 싸주고 등급을 매기고 점수를 매기네, 충성도를 매기네, 활동 열심히 하면 포인트 작성해가지고 이른바 배급을 해주네. 그러니까 이제 AI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진심이죠. AI 하시는 분들은 이른바 그 국민들한테 이제 배급해주는 거, 무상소득 있잖아요. 눈깔 정보만 제공해, 돈 줄게. AI한테 나의 인사이트하고 나의 정보, 인사이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AI 놈한테 주면 AI 놈이 그걸 평가해가지고 넌 몇 등급, 넌 몇 등급, 넌 몇 등급, 내가 코인 몇 개 쌓아줄게. 이게 좀 족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 AI 주제 인간들한테 팔로우를 하라 그러네.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가 또 도래를 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안 그러면 작년까지는 좋았는데 올해 들어서 몇 개의 생각, 몇 개의 롱폼 유튜브, 몇 개의 책을 보고 나니까 생각을 바꿨습니다. 구속당하지 않겠다라고. 저 따위 놈한테 나의 인사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내 인사이트를 별다른 이제 저작권 허락도 맞지 않고 딥러닝에서 학습하는 이거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이제 기분이 거지 같더라고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뭘로 지킬 수 내 자신을 뭘로 지킬 수 있을지 다들 좀 고민 한번 해보시고, 비트코인으로 자신의 인간성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 그러면 우리는 이제 AI가 주는 그 배급이나 받아먹고 살아갈 수는 없죠. 포장되어져서 나오지만 그 AI가 주는, 가끔 영화에서도 좀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로 설정이 되잖아요. 인간이 그냥 뭐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우리가 비트코인 사시면 됩니다. 자신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사시면 돼요.
리플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니에요. 네, 다 쓰레기입니다. 리플도 쓰레기, 이더리움도 쓰레기. 네, 그냥 어찌 보면 비트코인만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비트코인에 기생해가지고 좋은 점만 쏙쏙 빨아먹는 놈들이 실은 이제 알트코인 놈들이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헛소리도 많았지만 걸러 들으시고 항상 아시죠? 아,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시고 가볍게 소비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진지 빨지 마시고 저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감사합니다.